네, 오늘은 지난주에 그 OOP에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 절차 제한 프로그램 방식하고 객체 제한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코드를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상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그 다음 펑션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예제는 이제 절차 제한 방식으로 이제 스톱워치를 구현한 그런 예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다시피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스타트 타임을 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수행하고 나서 스탑 타임을 구한 후 그다음에 이제 일랩스 타임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는 지금 보면 프로세서 스톱워치는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냥 변수만 가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다음에 일랩스 타임을 구하는 그런 일만 있고.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보면 이제 뭐 스타트 타임하고 스탑 타임을 직접 액세스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터를 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세터를 둬도 어차피 이 스타바치의 내부 내용을 이 외부에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내장을 깐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런 방식의 사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밀리세컨드 단위로 시간을 측정하고 있었는데 나노 세컨드에 대한 어떤 지원이 필요하게 됐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아마 프로세서 스타워치에 지금 나노 세컨드를 담당하고 있던 스타트 타임 외에 스타트 나노 타임, 스탑 나노 타임 이런 걸 추가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일랩스 타임도 이 롱 값을 그러니까 밀리세컨드를 반환하는 롱 값을 직접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일랩스에도 나노 타임 뭐 이런 걸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경우 이렇게 프로세서 스탑워치 자체의 내부적인 변경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어차피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능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변경은 필요하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 스탑워치를 사용하던 클라이언트들, 지금은 테스트 클래스인데요. 이 클라이언트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타트 타임을 구하던 부분, 그 다음에 일랩스 타임을 구하던 부분이 모두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절차 지향은 이와 같이 요구사항 변경이 데이터 구조 변경을 유발을 해서 이, 이 코드를 사용하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수정이 유발된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객체 지향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그 스타바치에 내장을 까서 그러니까 뭐 스타트 타임, 엔드 타임 이런 걸 직접 여기서 클라이언트가 세팅하는 방식이 아니고 스타바치한테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냥 스타트, 스탑. 그 다음에 일랩스 타임도 롱 값을 바로 받는 게 아니고 타임이라는 클래스로 이제 앱섹션을 한번 해서 그렇게 해서 반환을 받고 있어요. 구현은 뭐 이렇게 단순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나노 타임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스타바치 구현체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이제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클라이언트에 미치는 영향은 클라이언트는 스타트, 스탑 그대로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겟 밀리 타임 하던 거를 겟 나노 타임으로만 바꾸면 돼요. 이 나노 타임은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이거의 변경은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객체 지향 방식에서는 어떤 변경이 일어났을 때 인터페이스를 잘 준수하고 충분히 추상화를 하고 있다면 그 클라이언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스타바치가 뭐 한 곳 정도에서 사용된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클라이언트 변경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수십 군데에서 사용된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예제에서처럼 어떤 변경은 아주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버그가 발생돼서 예를 들어서 뭐 한 곳을 고쳤는데 나머지 곳은 잊어버리고 안 고친다는 등 이런 계속해서 어려움을 안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객체 제한 방식이 보다 변경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제인 것 같고요. 이 나머지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한 부분이니까 넘어가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빠르게 넘어간 부분 중에 이 상속을 이용한 재사용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객체장에서 사람들이 재사용 그러면 슈퍼 클래스에 이제 어떤 기능을 구현을 놓고 그 슈퍼 클래스를 상속받는 서브 클래스에서 슈퍼 클래스의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재사용이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서브 클래스에는 뭐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그냥 어떤 커먼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상속을 받아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구조는 이제 변경의 유연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슈퍼 클래스의 변경이 다수의 서브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슈퍼 클래스 하나에 서브 클래스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7개 이상의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메소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하나의 변경은 굉장히 많은 서브 클래스에 영향을 미치고 그 서브 클래스를 사용하는 많은 클라이언트 코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고치지를 못해요. 대부분 그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그 변경이 필요한 서브 클래스를 위해서 별도의 메서드를 기존 메서드에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추가한 이후에 살짝 고치는 예, 그런 경우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유사한 기능의 확장에서 클래스 개수가 불필요하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개 이상의 슈퍼 클래스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면 자바는 다중 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한 개의 클래스에서는 상속을 받고 다른 한 개에는 따로 구현하는 이제 그런 이상한 점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보여드리려고 하는 예제에서처럼 상속 자체를 잘못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 예제는 이제 그 러기지 컴파트먼트라고 이제 뭐 어떤 화물을 이제 화물 창고 같은 이제 그런 건데요. 수화물 창고 이런 건데 얘는 이제 얼마나 더 넣을 수 있는지 이런 레스트 스페이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러기지가 들어오면 레스트 스페이스에 그 러기지의 사이즈만큼 계속 차감을 하면서 이제 어레이 리스트를 상속받아서 슈퍼에 애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 러기지를 추가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러기지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공하는 이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고요. 또 이 메서드에서 어떤 러기지 이 클래스에서 기존에 존재하는 어떤 러기지를 제외하는 이런 제거하는 그런 메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이때는 슈퍼의 리무브를 호출하면서 레스트 스페이스를 이제 이렇게 갱신해주는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 러기지 컴파트먼트의 클라이언트가 이 익스트랙트 메소드를 구출하지 않고 그냥 어레이 리스트가 제공하고 있는 리무브 메소드를 다이렉트로 콜을 하게 되면 이 레스트 스페이스가 계산되지 않으면서도 이제 이 러기지가 제거되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이 깨지는 불변율이 깨지는 그런 일을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어레이 리스트를 이용하는 대신에 어레이 리스트를 상속받는 대신에 어레이 리스트를 필드 베리어블로 가져서 조립 방식에 의해서 만약에 구현을 한다면 거의 차이가 없어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 클라이언트에서는 더 이상 이 remo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더 이상 얘는 어레이 리스트의 서브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remove를 호출할 수가 없고 extract만 호출할 수 있어서 이제 비즈니스 룰을 그 위반하는 사례를 이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뭐 딜리게이션, 컴포지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그 이러한 형태의 이제 스트레이티지 패턴하고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일 것 같은데요. 어떤 기능을 그 클래스에 다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의해서 분할을 해놓고 외부에서 어떤 이 클래스가 사용할 기능에 대한 의존성을 주입할 수 있는 이런 연결고리를 마련해 놓는다면 다양한 어떤 그 서브 클래스가 사용돼야 될 때 이제 런타임에 교체해 가면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제공합니다.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컨스트럭터로 이제 의존성을 주입하기 때문에 런타임에 비헤이비어를 이제 변경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이 스트레이티지가 추가될 때 그 계산기를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뭐 영화 같은 거 영화 할인을 보면 뭐 조조 할인, 그다음에 회차별 할인, 뭐 요일별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다양한 할인율이 추가될 때 이 캘큘레이트 메서드는 변경이 되지 않겠죠. 다만 이 프라이스 스트레이티지라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다양한 그 요금 할인 정책 클래스가 이제 추가되는 그래서 얘는 변경이 안 일어나는 그런 유연성을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유닛 테스트하면서 막을 이용해서 테스트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렇게 의존성 주입을 받게 되면 이 막 테스트가 용이하게 되겠죠. 또 막 테스트가 용이하다는 얘기는 TDD를 유닛 테스트 기반의 TDD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예, 또 인터페이스의 중요성을 이제 한번 또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객체 지향 쪽에서 많이 나오죠. 이네리턴스 vs 이네리턴스랑 뭐 딜리게이션 이렇게 하면은 딜리게이션을 더 선호하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네리턴스가 아니어도 우리는 충분히 기능을 재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상속보다는 딜리게이션, 컴포지션을 먼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이제 OOP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